재고 없이 팔리는 제품만 만든다. 1인 온디맨드 제조 시대. AI 수요 예측과 3D 제조가 만드는 초개인화 제조 혁명. 상상해보자. 당신은 혼자 일한다. 직원도 없다. 대형 공장도 없다. 창고도 없다. 재고도 거의 없다. 그런데 당신은 매일 제품을 만든다. 고객이 원하는 색상, 원하는 크기, 원하는 문구, 원하는 형태로 제품을 만든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다. 당신은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어떤 제품이 곧 팔릴지 미리 예측한다. AI가 검색량을 본다. SNS 반응을 본다. 지역별 트렌드를 본다. 날씨와 계절을 본다. 고객 리뷰와 구매 패턴을 본다. 그리고 말한다. 지금 이 제품을 만들면 팔린다. 이것이 초개인화된 실시간 수요 예측 기반 1인 온디맨드 제조 서비스이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이다. 미래의 공장은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책상 위에서 시작되는가? 도입, 재고형, 예측 생산, 맞춤 설계, 즉시 제조. 지금까지 제조업의 기본 공식은 단순했다. 많이 만들고 많이 쌓아두고 많이 팔아야 했다. 대량 생산의 시대에는 규모가 힘이었다. 큰 공장, 많은 노동자, 대량 원자재, 대형 창고, 전국 유통망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오래된 문제가 있다. 무엇이 팔릴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너무 많이 만들면 재고가 쌓인다. 너무 적게 만들면 품절이 된다. 유행이 바뀌면 남은 제품은 할인 판매되거나 폐기된다. 패션, 생활용품, 굿즈, 소형 부품, 맞춤형 제품 분야에서 이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그런데 AI와 3D 제조 기술이 이 구조를 뒤집고 있다. 이제 제조는 대량 생산 후 판매에서 수요 감지 후 생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본론 1. 왜 지금 가능한가? 대량 생산 후 판매가 수요 감지 후 생산으로. 이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AI 수요 예측이 고도화되고 있다. 과거의 수요 예측은 주로 과거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작년에 얼마나 팔렸는가? 지난달에 얼마나 팔렸는가? 이 계절에는 보통 무엇이 팔리는가? 하지만 지금의 AI 수요 예측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결합한다. 검색어, SNS 반응, 리뷰, 지역별 소비, 날씨, 이벤트, 광고 반응, 클릭률, 장바구니 데이터, 반품률까지 분석한다. 비즈너스 인사이더는 월르마트, 타것, 홈디포 같은 대형 유통사가 AI를 활용해 상품 부족을 줄이고 재고를 최적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AI는 지역별 수요 변화와 소비자 행동 변화에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둘째, 3D 프린팅과 적층 제조가 성장하고 있다. 적층 제조는 제품을 깎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층층이 쌓아 만드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소량 생산, 복잡한 구조, 개인 맞춤형 제품에 강하다. 그랜드뷰 리서치는 적층 제조 시장이 2025년 305억 5천만 달러에서 2033년 1689억 3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성장의 주요 배경에는 온디맨드 생산, 대량 맞춤화, 신속한 시제품 제작 수요가 있다. 셋째, 마이크로 팩토리가 등장하고 있다. 마이크로 팩토리는 대규모 공장이 아니라 작고 유연한 생산 공간이다. 베이는 AI 기반 로봇과 3D 프린팅이 생산 규모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밀 온라인 광고와 AI 맞춤화가 틈새 고객을 겨냥한 개인화 제품 판매를 가능하게 한다고 분석한다.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온다. 미래 제조의 핵심은 크기가 아니라 반응 속도이다. 본론 2. 1인 온디맨드 제조자는 어떻게 일하는가? AI 예측 3D 제조 마이크로 팩토리은 1인 온디맨드 제조. 그렇다면 1인 온디맨드 제조자는 실제로 어떻게 일할까? 아침에 창업자가 대시보드를 연다. AI가 오늘의 수요 신호를 보여준다. 이번 주에는 반려동물 이름이 들어간 맞춤형 키링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다. 부산 지역에서는 해양 디자인 컵 주문 가능성이 높다. 20대 여성 고객군에서 미니멀 책상 소품 반응이 좋다. 비 오는 날에는 실내용 취미 키트 구매 전환율이 오른다. 창업자는 이 데이터를 보고 제품 후보를 선택한다. 그 다음 AI 설계 도구가 여러 디자인을 만든다. 고객은 색상, 문구, 크기, 소재, 용도를 선택한다. AI는 고객 취향에 맞게 제품 이미지를 보여준다.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 파일이 자동 생성된다. 3D 프린터가 출력한다. 자동 포장 시스템이 제품을 준비한다. 택배 시스템이 배송 정보를 연동한다. 창업자는 모든 과정을 직접 하지 않는다. 그는 제조자가 아니라 제조 시스템의 지휘자이다. 과거 제조자는 손으로 제품을 만들었다. 미래 제조자는 데이터, AI, 장비, 물류를 연결해 제품이 만들어지도록 설계한다.
물론 어떤 제품이 적합한가? 미래 1인 제조자는 제품 제작자 데이터 분석가 AI 운영자. 이 모델은 모든 제품에 적합하지 않다. 자동차, 대형가전, 반도체처럼 초대형 설비와 엄격한 인증이 필요한 분야는 1인 온디맨드 제조와 맞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분야는 가능성이 크다. 첫째, 개인 맞춤형 굿즈이다. 이름이 들어간 컵, 키링, 스마트폰 거치대, 책상 소품, 지역 관광 기념품, 팬덤 굿즈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패션과 액세서리이다. AI 패션 제조 분야에서는 개인 체형, 색상 선호, 소재 선택에 맞춘 디자인과 생산 자동화가 논의되고 있다. AI는 디자인을 생산 파일로 전환하고 자동 재단이나 편집 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다. 셋째, 의료 헬스케어 보조 제품이다. 맞춤형 보조기기, 개인 맞춤형 깔창, 재활 보조도구, 의료용 모형 등이 가능하다. 적층 제조는 환자 중심 맞춤형 제품 개발에서 활용 가능성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넷째, 산업용 소량 부품이다. 공장이나 장비 유지 보수에서 필요한 소량 부품은 대량 재고를 보유하기 어렵다. 온디맨드 제조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부품만 생산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교육용 키트와 연구용 장비이다. 학교, 연구소, 실험실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구, 실험 보조기구, 프로토타입 부품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 핵심은 모든 제품을 혼자 만든다가 아니다. 수요가 작고 취향이 다양하고 재고 위험이 큰 제품을 AI 기반으로 빠르게 생산하는 것이다. 본론 4. 이 모델의 강점. 적합 분야. 맞춤 굿즈. 패션. 헬스케어. 소량 부품. 교육 키트. 1인 온디맨드 제조 서비스의 가장 큰 강점은 재고 리스크를 줄인다는 점이다. 기존 제조는 예측이 틀리면 재고가 남는다. 재고는 창고비를 만든다. 할인 판매를 만든다. 폐기 비용을 만든다. 현금 흐름을 악화시킨다. 하지만 온디맨드 제조는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만큼 생산한다. AI 수요 예측이 결합되면 더 강력해진다. 아직 주문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수요 신호가 강한 제품만 미리 소량 생산할 수 있다. 두 번째 강점은 초개인화이다. 고객은 더 이상 평균적인 제품만 원하지 않는다. 내 이름이 들어간 제품, 내 체형에 맞는 제품, 내 방 분위기와 맞는 제품, 내 취향을 반영한 제품, 내 사용 목적에 맞는 제품을 원한다. AI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별 옵션을 추천하고 3D 제조는 그 옵션을 실제 제품으로 바꾼다. 세 번째 강점은 지역 생산이다. 멀리 있는 대형 공장에서 전국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가까운 지역의 마이크로 팩토리에서 바로 생산할 수 있다. 배송 시간이 줄고 물류비가 줄고 지역별 취향을 반영하기 쉬워진다. 네 번째 강점은 실험 속도이다. 과거에는 신제품 하나를 테스트하려면 금형, 생산 라인, 재고 투자가 필요했다. 이제는 디지털 디자인을 만들고 소량 출력하고 반응을 보고 바로 수정할 수 있다. 미래 제조의 경쟁력은 대량 생산 능력보다 빠른 학습 능력에서 나온다. 본론 5. 위험과 한계. 재고 감소. 초개인화. 지역 생산. 빠른 실험. 하지만 이 모델은 장밋빛 미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첫째, 수요 예측이 틀릴 수 있다. AI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도 유행은 갑자기 바뀐다. SNS 반응이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과잉 개인화가 과잉 소비를 만들 수 있다. 타임은 AI가 패션 산업에서 수요를 빠르게 반영하고 재고 낭비를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더 빠른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D 프린팅 제품은 소재, 내구성, 표면 마감, 안전성 검증이 중요하다. 의료아동전기식품 접촉 제품은 인증과 안전 기준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넷째, 저작권 문제가 있다. AI가 만든 디자인이 기존 브랜드, 캐릭터, 작가의 디자인과 유사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 초개인화는 고객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수록 정교해진다. 그러나 체형, 위치, 취향, 구매력, 건강정보가 결합되면 민감한 프로파일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1인 제조자는 기술만 알아서는 안 된다. 데이터 윤리, 품질 관리, 소비자 보호, 지식 대상권, 환경 책임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결론. AI 제조의 리스크. 예측 오류. 과잉 소비. 품질 문제. 저작권. 개인정보. 초개인화된 실시간 수요 예측 기반 1인 온디맨드 제조 서비스. 이 말은 길고 복잡해 보인다. 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제품을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제조업의 오래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답이다. 재고를 줄인다. 낭비를 줄인다. 고객 맞춤성을 높인다. 작은 창업자에게 제조의 기회를 연다. 그러나 동시에 위험도 있다. AI가 수요를 예측한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초개인화가 고객 만족을 높일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소비를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다. 온디맨드 제조가 폐기물을 줄일 수도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미래의 제조자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데이터를 해석하는 사람이다. AI를 통제하는 사람이다. 소비자 책임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는 윤리를 가진 사람이다. 미래의 공장은 거대한 벽 안에만 있지 않다. 미래의 공장은 데이터 위에 있다. 미래의 제조 라인은 AI 모델 안에 있다. 그리고 미래의 제조자는 한 명일 수도 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이라면 어떤 제품을 AI로 예측하고 1인 온디맨드 제조로 만들겠는가? 댓글로 의견을 남겨달라. 이런 미래 산업 구조를 계속 분석하고 싶다면 구독해달라.